자, BT입니다. 이건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의 4강의 1번 문제죠. 이 4강 1번 문제도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보면 빈칸 추론 문제인데 보자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가? In the probability에서의 확률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형용사로 probabilities에서 확률적인 이런 소리죠. 확률적인 view라는 게 명사로 쓰면 또 관점 이렇게 되니까 probabilistic, 즉 확률적인 관점, probability라는 명사를, 확률이라는 명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probabilistic view, 확률적 관점으로 보면 typical exemplars, exemplar 이런 것도 전형, 이런 거요. typical한, 이런 typical 이런 말도 기본 형용사죠. general처럼 일반적인, 전형적인 이런 소요. 확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전형적인 애들 또는 category members, 어떤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캐테고리가 보통 범주 이렇게 쓰면 그런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전형적인 애들이나 아니면 어떤 캐테고리 멤버들은 recognize,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에서 수동태죠. recognize라는 말은 인식하다, 상황에 따라서 인정하다는 뜻도 되지만 쉽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좀 더 quickly하게, 좀 더 빠르게 인식이 되어진다고 되죠. 왜? 좀 더 quickly하게 빠르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Because 이 they라는 게 이제 그런 전형적인 examples, 얘나 아니면 그런 캐테고리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 멤버들은 share, 뭐를 공유하고 있어서, share가 공유하다는 동사죠. 더 많은 features, 특징들 공유하고 있어서 누구랑? other category members, 다른 어떤 범주의 구성원들이랑 더 많은 어떤 features,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범주에 들어갔겠지.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그 범주에 속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features, 특징들이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형적인 애들이나 아니 어떤 범죄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이런 거는 가축이다, 이런 거는 곤충이다, 이런 거는 새다, 이렇게 전형적인 범죄에 속해져 있는 그런 어떤 범죄에 속해 있는 멤버들은 당연히 다른 그 범주 안에 있는 캐테고리 멤버들하고 더 많은 어떤 features,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좀 더 빠르게 recognize,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other 뒤에 복수명사 언덕 이런 것도 잘 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in a sense 이런 표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소리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in a sense the typical category member,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범주의 구성원은 is closer. close가 왜 형사로 쓰면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가까운. 부사로 가까이 이렇게 다 같이 쓴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또 ly가 붙으면 밀접하게라는 또 다른 뜻의 부사가 돼요. 일단 close가 여기서는 형용사로 써서 가까운이라는 형용사 뒤에 이제 비교급을, 왜 형용사 뒤에 er 또는 est 붙으면 비교 최장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좀 더 가깝다. 즉 전형적인 범주의 멤버들은 뭐에 더 가깝다는 거. 그 범주의 센터랑 어떤 중심이랑 더 가깝다는 거. CNTR 이렇게 센터 이렇게 적혀있는 다 똑같은 소리예요. 경우 어떤 전형적인 범주 멤버라는 거는 그 범주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 그 중심에 더 가깝다는 말은. 그리고 similar effect might be observed. 비슷한 어떤 효과가, effect가 왜 영향, 효과 또는 결과 이런 뜻으로 다 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효과가 might be observed. 조비 비평태 수동태로 관찰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어디서? exceptional category members. exceptional 이런 말, 원래 exception이 예외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런 캐테고리 멤버들에게서도 비슷한 효과가, 이게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슷한 효과가 관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나 아니면 이 캐테고리 멤버들은 많은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범죄에 속해져 있는 멤버들이랑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쉽게 좀 더 빨리 recognize, 인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어떤 효과가 아주 예외가 되는 캐테고리 멤버들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A very atypical, 이런 말, typical이 전형적인이었잖아. 여기 A가 붙어서 atypical에서 이건 비전형적인 이런 소리죠. 비전형적인. 이렇게 생긴 게 왜 systematic에서 이 symmetry라고 symmetry라고 대칭이라고 이런 말 있잖아. symmetry. 이렇게 쓸 거예요. symmetry라는 대칭이라는 이 말도 A가 붙어서 asymmetry라면 이제 비대칭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래서 atypical members of a category, 어떤 범주의 아주 비전형적인 멤버들,
like 뭐 같은 거. like 뭐뭐 같은 이런 전치사죠, 여기서. like bats as atypical mammals. 아주 비전형적인 어떤 매물이 포유동물이죠. 비전형적인 포유동물로서의 그런 박쥐가 포유동물인데 새끼를 낳으니까 포유동물이겠죠. 근데 전혀 뭐 포유동물처럼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말 포유동물의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있긴 한데 아주 비전형적인 포유동물인 그런 박쥐. 아니면 even as atypical 비전형적인 새들로서의 박쥐도 보면 언뜻 보면 새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왠지 새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쵸. if 만약에 뭐 한다면 your category for bird 이 새에 대한 여러분의 범주가 카테고리가 be based on 뭐뭐를 근거로 하다는 소리에서 be based on 뭐뭐를 근거로 뭐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observable features 뭔가 이렇게 관찰되어질 수 있는 observable한 관찰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근거로 한다면 뭔가 이렇게 새의 어떤 범주에서 어떤 좀 전형적인 atypical한 새로서의 그런 어떤 박쥐같이 그러니까 어떤 범주 안에 속해 있는 atypical member 아주 비전형적인 멤버들 박쥐는 포유동물과에 속해 있어 어떤 포유동물과 같아도 전혀 뭐 포유동물처럼 보이지 않는 완전히 새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전형적인 어떤 범주에 속해져 있는 구성원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만약에 새가 우리가 보기엔 새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특징들 만약에 우리가 새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범주가 우리가 observer 관찰할 수 있는 특징들 날개 있고 불이 있고 뭐 깃털 있고 뭐 그런 것들로 만약에 우리가 새라는 범주를 그렇게 근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도 봐도 이 박쥐는 atypical bird 아주 비전형적인 새로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는 아주 atypical한 비전형적인 멤버도 해서 이 문장의 주어는 a very atypical member에서 멤버의 단수명사, 3층 단수명사에게 주어져. 그리고 여기 is 단수동사서 이런 아주 비전형적인 멤버도 is really 그 비전형적인 멤버가 실제로는 outlier라는 거. 여기 지금 뭐 거의 외부인 즉 여기 있는 것은 관측된 데이터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거. 그러니까 뭐 포유동물이다, 새다, 뭐 그런 어떤 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observable 할 수 있는 그런 특징 데이터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존재라서 진짜 이런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는 atypical member, 박쥐 같은 그런 이 비전형적인 멤버는 실제로는 정말이지 그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It really is the case. 이런 문장도 있지 뭐 가주어고 대접속사 진조로서 뭐가 그런 경우라는 거야. The bat is a lousy member of a mammal category. lousy라는 이런 말도 일상회화에서도 잘 쓰죠. 뭐 형편없는 뭐 성적도 실적도 아닌 경기가 형편없는 뭐 이런 안 좋은 의미로 쓰죠. 그래서 the bat is a lousy member of a mammal category. 그러니까 박쥐는 이런 포유동물, mammal 아까 포유동물이라고 그랬죠. 이 박쥐는 이런 포유동물 범주에서 아주 lousy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멤버라는 거. 즉 전혀 뭐 포유동물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새도 아니고 포유동물도 아니고 막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박쥐가 정말 포유동물 카테고리에서는 아주 라우지한 형편없는 멤버라는 것은 is the case. 틀림없다, 사실이란 소리요. it이라는 게 그 박쥐 얘기하는 거죠. 박쥐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다 해서 이때 like도 전치사죠. 새처럼 보이고 또 acts like a bird, 새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근데 cannot see very well, 앞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포유동물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새처럼 행동하고 새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포유동물도 새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날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 새처럼 보이고 새처럼 act like 행동하고 하지만 또 잘 볼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포유동물 이 카테고리 범주에 넣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라우지한 멤버라는 거야. probability에서 아까 전에 확률이라는 명사가 있다고 했죠. probabilistic 즉 형용사로 이런 이 확률적인 categorization은 뭐 분류 이런 거죠. 명사로 categorize한 분류하다는 동사가 있잖아요. categorization 분류화 시스템. 즉 이런 확률적 분류화 시스템, 즉 확률적 분류화 체계가 would assume 뭐라고 추정을 할 거라는 거. assume이 보통 추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률적인 걸로 따져서 뭔가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게 많은 비슷한 특징들이 공유되어 있는 게 한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probabilistic categorization system 이런 어떤 확률적 categorization system
분류 어떤 시스템이 뭐라고 추정할 거라고 대접속사야. 박쥐는 will be misclassified. classify 이런 말도 분류하다는 소리. 분류하다. 박쥐가 will be misclassified. 잘못 분류가 돼서 will present people. 사람들한테 뭐를 줄 거라고. present가 동사로 쓰면 뭐 주다 이런 소리죠. 사람들에게 뭘? 좀 어려움을, difficulty를 좀 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확률적인 걸로 따져서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 그런 걸로 따져서 하면 박쥐는 이걸 뭐 새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박쥐는 또 새끼를 낳고 하니까 이런 또 mammal, 포유과, 포유류의 어떤 범위,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확률적인 categorization 시스템으로 따지면 박쥐는 좀 뭔가 will be misclassified. 오히려 새하고 특징이 많은 게 있어서 새로 분류될 수도 있는 뭔가 잘못 분류돼서 사람들한테 좀 어려움을, 이게 새야, 포유류야 이렇게 잘못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It is plausible that 해서 이런 문장이 또 가져오겠죠. 그래서 뭐가 plausible 하다는 거, 대접속사이야가 진조죠. plausible 이런 말도 잘 쓰는 단어야. 알고 있어야 되고. plausible에서 그럴듯한, 가능성 있어 보이는. 뭐가 그럴듯하다는가? Our inability. inability가 당연히 ability의 반대말로 뭐, 무능. 우리 자신의 무능, 뭐 하는. 병사정부의 투부정사로 to classify them. 이 them이란 건 이제 박쥐를 얘기하는 거죠. 박쥐를 쉽게 classify, 분류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 이런 소리겠죠. 우리의 무능. 즉, 박쥐를 좀 쉽게, readilly가 쉽게 이런 소리. 박쥐를 좀 쉽게 분류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에요. 이 문장 대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접속사 뒤에 이 주어는 inability, 이게 지금 주어겠죠. 그러니까 박쥐를 좀 쉽게 classify, 분류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무능이 correspond하다. correspond 어디에 일치하다, 상응하다 이런 소리죠. 어디에 일치하다, 상응하다. 뭐랑? to 전사져서 the fact, 어떤 사실이랑 일치한다는 거. the fact 뒤에 나오는 대체는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보통.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와 있죠. Bats are often feared.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 와 있죠. fear가 뭐 동사로 두려워하다 하는 소리인데, 박쥐가 종종 are often feared. 두렵게 느껴지는, 즉, 박쥐가 종종 두려운 그런 어떤 존재라는 그 사실하고, 우리가 그 박쥐들을 쉽게, readilly하게 classify, 분류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서로 correspond가 상응하다, 일치한다는 것도 plausible하다, 그럴듯하다, 가능성이 있다 해서 결국 우리가 박쥐를 이건 새다, 아니면 포유동물이다 이렇게 쉽게 딱 분류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쉽게 분류를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무능이 오히려 박쥐가 좀 often feared, 좀 두려움을 느끼는, 박쥐가 좀 두렵게 되는 그런 이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박쥐를 새다, 포유동물이다 이렇게 아예 딱 분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뭐 박쥐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 근데 박쥐는 다른 어떤 이 새 아니면 포유동물 이것도 애매하고 이제 생긴 건 새처럼 생기는데 분류는 또 포유동물로 돼 있으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왜 박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더 많죠. 부정적인 관점들이. 뭐 박쥐 드라큘라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악마나 사탄이나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랑 자꾸 연결이 되니까 이런 것도 결국 우리가 박쥐를 쉽게 분류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inability, 무능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리죠. 이런 무능이 결국은 박쥐는 are often feared, 좀 두려운 존재다라는 그런 사실이랑 correspond, 일치하는 그런 것도 조금은 그럴듯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분류를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박쥐가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 있지. Perhaps, 아마 우리는 박쥐를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한다는 걸까? Because, 왜 두려워할까? They often cause them. 박쥐들이 종종 cause가 동사로 뭘 야기시키다 해서 해를 야기시킨다. 누구한테? other group, 다른 어떤 무리들, including 전치사로 뭐뭐를 포함해서 해서 뭐를 포함해서 매물, 포유동물과 어떤 새들을 포함해서 다른 무리에게 박쥐가 종종 해를 야기시키죠. 그런 말은 없죠. 아니면 박쥐가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동사죠.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도 엄청 잘 나온다 그랬죠. 당연히 tend to 이렇게 두 부정사 와서 박쥐가 뭐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어떤 observer, 관찰할 수 있는 prediction이 예측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성, 그런 거랑 accurately, 정확하게 박쥐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서 accurately가 정확하게는 소리죠. 박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 뭐 새면은 날개도 있고 깃털도 있고 부리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 것도 하고 정확하게 잘 일치가 되는 경향이 오히려 없죠. 박쥐는. 새라고 생각을 들면 뭐 알을 낳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새가 또 시력이 얼마나 좋아. 근데 박쥐는 새처럼 어떻게 보면 보이기도 하고 새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시력도 안 좋고 알을 낳는 게 아니고 또 새끼를 낳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observer, 관찰할 수 있는 prediction, 예측 가능성, 관찰할 수 있는 어떤 prediction, 예측성을 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다른 우리가 관찰 가능한 그 예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는 we observe, 우리가 관찰하는데 only the features, 어떤 특징들만, 이 feature가 특징이라고, 어떤 특징들만. 여기 목간대 생략에서 그들, 즉 박쥐들이 포유동물하고 매물하고만 share, 공유하는 그런 특징들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서, 아니죠. 포유동물하고만 공유하는 특징, 뭐 새끼를 낳는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처음에 봤을 때 박쥐는 오히려 포유동물이 아니고 birds, 새가에 들어가는 그런 특징들, 뭐 날개도 있고 뭐 진짜 새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여기처럼 우리가 그 박쥐가 포유동물하고 공유하는 그런 특징들만 관찰할 수 있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박쥐가 do not fit, 알맞지 않아서, fit가 동서로 적합하다, 맞다, 이런 알맞다 이런 소리죠. 뭐랑 적합하고 알맞지 않아서, a simple,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범주하고 아주 쉽게 맞지 않아서, 이게 답이겠죠. 뭐 포유류다 그러면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쉽고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들하고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포유류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개체들하고 좀 뭔가 맞게 일치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박쥐는 그렇지 않죠. 뭐 포유류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새 조류에 뭐 더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또 포유류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범주도 아니고 저 범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4번이 답이, 우리가 박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박쥐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베이직한 기본적인 그 범주 안에 박쥐가 do not fit,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가. 포유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완전히 그렇다고 무슨 뭐 birds, 조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포유류라고 뭐 범주에 집어넣고 있으면서도 보면 오히려 조류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범주에 알맞지 않고, 여기도 들어가는 것 같고 저기도 그런 것 같고, 좀 우리한테 좀 헷갈리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박쥐가 더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we fear bat, 우리가 박쥐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5번은 박쥐들이 rarely 자체가 거의 뭐하지 않다 해서 부정을 가지고 있는 빈도부사죠. 박쥐가 어떻게 거의 행동하지 않는다, 뭐처럼. like가 있던 뒤에 주어동사니까 접속사로 써서, 이것도 뭐처럼 they belong to a different group. belong to라는 이 표현도 당연히 꼭 알고 있어야 돼요.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하죠. 그리고 또 to는 전치사죠. 그래서 그 박쥐가 different group, 다른 어떤 집단에 속하는 것처럼 거의 행동하지 않아서 아니죠. 박쥐는 포유류인데 오히려 조류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5번은 아니고 4번, 즉 우리가 박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박쥐가 어떤 단순하면서도 쉬운 그 범주 안에 아주 쉽게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조류, 우리가 생각하는 포유류, 그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 쉽게 알맞지 않아서 그래서 조류인 것 같기도 하고 포유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박쥐를 fear, 두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 뭐랄까, 뭐 생물학적인 얘기들, 뭐 probabilities, 뭐 어떤 확률, 뭐 그거하고 뭐 어떤 뭐 범위,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들을 잘 글을 많이 못 보게 되면, 이런 거 카테고리란 말 자체만 봐도 이게 뭐야 카테고리가, 그러면서 어려워할 수도 있어. 그래도 이런 것들 조금만 보면 이게 아주 많이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거 하면서 뭐 박쥐가 두려운 이유, 어떤 카테고리 범주 안에 쉽게 포함되지 않고 이건 같기도 하고 저건 같기도 하고 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니까, 박쥐가 쉽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범주에 딱 알맞게 포함이 되고 그 범주에 딱 맞는 특징들만 갖고 있으면 뭐 이거는 포유류다, 아니면 이거는 뭐 조류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해서 딱히 두려움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비전형적인, 에이티피컬한 그런 어떤 구성원이 돼버린 거죠. 어떤 범주 안에 포유류에 속해 있으면서 포유류의 전형적인 어떤 구성원이라기보다는 포유류의 에이티피컬한, 비전형적인 그런 어떤 구성원이 돼버리니까 이게 진짜 포유류인지 주류인지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가 fear, bet, 박쥐를 두려워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말들도 충분히 여기 읽고 지문 읽고 특히 밑에 있는 이런 선택지들 1, 2, 3, 4 이런 선택지를 보고 유추해서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으면 뭐 지문보다 오히려 답을 찾는 게 조금 더 쉬운 유형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지문도 어렵고 선택지도 어렵고 둘 다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진짜 뭐 이 내용 자체가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특히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걸 정말 귀찮아해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중학생 1학년 단어 수준도 안 되는 애들도 많이 보일 정도니까 뭐 당연히 걔네한테 무슨 문제든지 다 어렵지. 그래서 진짜 요즘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들어오면 그 쌤들이 아니면 고등학교 쌤들이 애들한테 보통 학교들마다 이렇게 단어장을 해서 단어도 외우고 또 무슨 단어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어장 하면서 이 단어장을 뭐 수행평가 같은 걸로도 뭐 활용해서 쓰고 하는데 그 단어장을 막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어장을 주면서 정하면서 쌤들이 이것만이라도 하면 이 단어장이라도 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만이라도 하면 진짜 창피한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저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만 하나도 진짜 창피한 점수, 쪽팔리는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 3등급까지도 어떻게 노려볼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 하는 게 맨날 귀찮아서 그 하루에 막 단어 한 5-6개 이렇게 외우는 것도 힘들어 쩔쩔매는데 고필이 되면 솔직히 단어를 하루에 5-6개가 아니고 최소한 20개, 30개씩은 단어 같은 거 알아야 돼요. 진짜 단어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문, 선택지 이런 거 당연히 어렵죠. 여하튼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요령을 찾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쉽게 요것만 하면 내 말만 들으면 뭐만 하면 뭐 금방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인간들 정말 싫거든요. 온갖 유튜브에 봐도 광고하는 거 봐도 막 뭐 이렇게만 하면 회화가 잘 된다. 이거만 하니까 말이 술술 나온다. 아, 문법 요거만 알면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린 인간들 보면 그냥 관종들이죠, 관종들. 그런데 혹해서 진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관종들이 판을 치는 거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렇게 잠깐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못하는 사람이 없겠죠, 영어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난 수능 특강 문제 갖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BT였습니다.